자, 시장 간단하게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밤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 일부 빅테크들, 특히나 반도체에 좀 쏠려 있는 그 수급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테슬라도 반등을 좀 보여줬고요. 자, 일부 빅테크들이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사실 성장주들과 그렇지 못하는 가치주와의 어떤 괴리율이 지금 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AI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은 성장주에 좀 쏠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7월에 FOMC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7월의 금리 인하보다도 7월 FOMC에서 나오는 많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아마 집중을 하지 않을까? 또는 그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어떠한 이견이 있을까가 시장에서 일부 좀 변동성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8월은 늘 변동성이 가장 많았었던 그러한 그 한 달이 되었었는데 사실 늘 우리가 1년 1월부터 12월까지 봤을 때 8월부터 9월까지가 변동성이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변동성이 많다는 것은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시장에 큰 관심을 받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도 있고 또 하반기가 시작되다 보니까 그 내년에 대한 가이던스에 따른 여러 기업들의 어떤 전망치, 자, 이런 거에 따라서 시장이 좀 출렁거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아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장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새로운 길로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자, 이런 트럼프의 정책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시장에서 관심이 있는 게 2021년 이후 상위 10개 종목이 시장 전체 이익의 54%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과거에 전례 없는 이런 쏠림 현상도 앞으로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 중심에는 아마도 빅테크 기업의 어마어마한 현금 흐름이 있고, 자, AI 강세장에서 메인 플레이어로서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주제를 좀 볼 텐데요. 첫 번째는 관세 변동성은 이제 감소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어떤 수순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7월 FOMC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시장의 주요 호재와 악재가 무엇인지 우리 하반기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너무나도 든든하신 분, 아시겠죠? 레고논 투자자문의 이충강 대표 모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좋은 소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주제가 너무나도 정말 핵심적인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시장을 조금 총평해 주신다면 한 1분 정도로 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상반기 전저점 4월 8일까지는 관세가 모든 걸 짓눌렀죠. 예. 아까도 이제 이전 타임에서 살짝 언급하신 걸 제가 대기하다가 듣긴 예. 들었는데 예. 관세의 문제는 이제는 해결된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갈수록 더 확신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말에 스코틀랜드 골프 치러 가셨는데 트럼프 황상께서 폰데어 그 이름이 좀 어려워서 그 EU 집행위원장께서 굳이 거기까지 달려가셔가지고 타결을 한 거잖아요. 굉장히 큰 선물 보따리까지 도쳐가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먼저 세 번째 소개해드리는데 이 어떤 싸움, 어떤 뭐 디베이트, 협상이라고 하는 건 결국 힘의 논리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미국이 원하는 쪽으로 조금 뭐 지금까지는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됐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 저는 흐름이에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결국 하나 남은 게 이제 어제 시작했고 다른 시간 끝나고 또 2차 협상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스톡홀름에서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협상 중인데 중국은 얘기가 좀 다를 거예요. EU, 일본 그랬고 굉장히 큰 선물 보따리 줬고 31일 날 우리나라도 뭐 미국의 무역 파트너로서는 비중이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미국 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큰 어떤 뭐 파급력이 없겠지만 결국은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하나 내심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근데 미국의 이렇게 이로운 어떤 무역, 그러니까 이런 협상 자체가 지금은 이제 협상이 됐는데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게 만약에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또는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일부 반미가 되기 시작한다면 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일기 때도 항상 이런 논리, 이런 의견 또는 뭐 반대 의견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많았고 또 뭐 갈등도 지금도 많았고 지금 뭐 미국의 민주당이 자기들끼리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만 자꾸 하이라이트해서 보면 또 막 거기에 쏠릴 수 있는 수밖에 없는 이 마련인데 그 국제 정치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이 관세 사실 지오폴리틱스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저 끝단에 아주 하나의 이슈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뭐 미국 입장에서 갔다고 해서 제가 이제 그 팀장님 의견에 반하자는 게 아니라 제가 뭐 대학원 때서 맨 공부했던 게 이런 거니까 늘 의견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가끔 이런 표현 한 번인가 썼었는데 미국이 이제까지 굉장히 기울어진 무역 구조에서 계속 해왔었단 말이죠. 뭐 트래핀의 딜레마라고 해서 많이 수입해주면서 그 달러를 해외로 보내면서 그걸 또 그 달러를 통해서 미국 국채를 사게 하고 이런 구조가 고착이 돼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정말 요만큼 미국 재정도 좀 힘들고 하니까 또는 이제 트럼프라는 그 좀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신 분이 우리도 좀 먹고 살자 이거란 말이죠. 절대 제가 트럼프 뭐 편들자고 또는 미국 편들자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줄 알아야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런 면에서 말씀드린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아까 말씀 그냥 너무 좀 돌아왔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작은 어떤 움직임이 그렇게 크게 뭐 엔타이 US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할 수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고 하여튼 돌아왔는데 지금 뭐 미국하고 중국은 내일이나 이제 결과 발표되겠죠. 뭐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이번 2차 유예를 좀 다시 한번 더 유예하는 정도 협상이 나오지 않겠냐. 만약에 그렇게 나올 것 같으면 또 이제 비판 여론이 많을 겁니다. 뭐 별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못했고 넘버 원 투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렇죠. 그리고 지금 거의 10년에 가까운 미중 어떤 패권 당사국들입니다. 그렇죠. 고수들 간에 싸울 때는 우리 왜 그 영국 무슨 영웅인가요, 그 영화 움직이지 않으면 상상으로 싸우잖아요. 지금 그런 국면 아니겠습니까? 중국 영화. 중요한 건 넘버 원, 투가 어쨌든 머리를 맞대고 뭔가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단절하지 않는다는 정도로만 해도 저는 주식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뭐 미국의 어떤 무게 중심을 일단 협상에 있어서 미국으로 지금 쏠려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뭐 지금 증시에 그대로 고스란히 또 나타나고 있고 자 그러면은 관세의 어떤 변동성이 지금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일맥상통하게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제가 뭐 사실 지금 가장 시장에서 관심 있는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실적 발표. 그 부분은 근데 우리가 나오고 나서 또 가이던스가 어떨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먼저 좀 짚어봐야 될 것은 이제 FOMC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금리 인하의 기대감은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메시지, 시그널을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봐야 될까요? 사실 이번에는 지금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뭔가 이렇게 매번 어떤 이슈가 있으면 새로운 뭔가가 탁탁 나와야 우리가 또 평론도 하고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 회차 때부터는 특별한 내용은 사실 없었고 이번 뭐 내일 모레가 되겠죠. 내일 모레도 특별한 내용 안 나올 거예요. 두 가지 다른 내용은 없을 것 같다. 파월이 지금 그 영향력이 막대하다는 걸 전제로 할 때는 별 중요한 내용 안 나올 겁니다. 데이터 디펜던트 여전히 할 거야. 올 여름 정도에 물가 반영될 거고 그때까지 우리가 봐야 되겠어. 이런 게 이제 아직까지는 다수라면 제가 어제 오늘 이제 방송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제가 절대 뭐 하이라이트 받자고 이런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한 3주 전부터 저의 헌치라고 하잖아요. 딱 느낌, 냄새. 가능성으로 보죠. 수치로 보자면 한 20-30%될 텐데 7월 달에 깜짝 25bp 인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사실 듭니다. 지난주에 한번 그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팔로우업하고 자료 읽고 보고서 보고 막 하는데 그 느낌이 사그라지지가 않아요. 지금 지금도요? 네, 지금 보시는 차트 중에 제롬 파월 뭐 해임 가능성에 여기저기 비판 여론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독립성에 대해서 그렇죠. 해임해라, 나가라 뭐 그런데 지난주에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아주 이례적으로 이 트럼프 하는 거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있다. 이 굉장히 하시한 표현을 써가면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더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모셨던 분인데 모하메드 엘 에리안이라고 제가 알리안스 글로벌 자산운용 근무할 때 그 알리안츠 그룹의 이제 계열사잖아요. 핀코가 빌 그로스 다음으로 핀코를 이제 이어받아서 총 CEO였던 인도계고 아주 천재예요, 저분이. 근데 저분이 뭐라고 했냐면 파월에 대한 공격이 아마 계속될 거다. 이게 좀 더 확대가 되고 지금 현재 그래서 패드의 독립성까지도 해치는 단계까지 넘어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월은 차라리 빨리 한번 인하를 시켜주는 게 파월이 정말 신경 쓰는 또는 시장이 정말 신경 쓰는 패드의 독립성을 지키는 방법일 수도 있다. 이런 멘트를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건 제 생각인데 그때도 표현드렸지만 지금의 거시 환경이 지금 25bp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정책금리 수준이에요. 미국이 4.5 아닙니까? 그렇죠. 어퍼리밋 기준으로 하자면.
여기서 25bp 내린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물가가 천정부지로 다시 솟는 이런 상황일까요? 저는 그 정도 상황은 아닐 것 같고요. 그래 또 하나는 9월달에 제가 당초에 7, 8월달에 시장 변동성을 전망을 드렸었는데 저도 뭐 계속 바뀌는 거니까 예. 지난주까지 발표되는 CPI, PPI 아직까지 그렇게 심각한 수준이 아니에요. 관세에 따른 물가 반영이 예. 근데 일부 반영은 됐지만 근데 최근에 그러고 나서 제가 지난주 찾아뵙고 나서 보고서를 계속 읽어보니까 예. 월가에서도 지금 한 9월 정도가 정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보고서를 더 많이 발간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저희 같은 인물보다 월가에 정말 구루들이 더 고급 정보를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4, 5 지나고 5, 6월 달부터 스탑돼 있었던 그 선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개를 했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게 한 3, 4개월 이연을 해서 소비자 물가라든가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정설이라고 볼 때 한 8, 9월 정도가 이제 9월에 발표하는 또는 10월에 발표하는 이 소비자 물가지수라든가 생산자 물가지수 이런 것들이 이제 관세를 반영한 한번 대팀 어떤 이런 것들이 한 9월 정도라고 보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맞는다고 하면 9월 달에 다음 FMC 회차 있잖아요. 예. FMC를 했는데 그때 발표되는 또 그 전후에 발표되는 물가지수가 확 떠서 나온다. 절대 인하할 수 없는 명분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러면 기술적으로 FMC 위원들이나 빼드도 절대 뭐 너무 그 신중하게 듣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 퍼센티지로 따지면 25bp 깜짝 인하 가능성 뭐 20, 30% 많아야 30, 40%일 텐데 예. 그래도 예. 그러면 그분들이 9월 달에 이럴 수 있어. 우리도 아는데 그분들이 모르겠냐는 거죠. 실제로 지금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7월 달에 차라리 한번 그 인하 한번 해주고 예. 그때 봐서 동결하든가 예. 하반기에 정말 심각해지면 그때 한번 올리든가 하자 뭐 이런 어떤 조금은 더 좀 유연하게 움직이는 그런 방향을 그리고 사실 압박도 이례적으로 굉장히 심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측면도 있다는 걸 감안을 하면 조금의 가능성으로 깜짝 인하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혹시 이런 부분 제가 이제 저희 대표님 말씀 다 너무나도 동의를 많이 하는데 네.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물론 지금 관세라는 것 자체가 데이터에 안 나와 있다. 지금 우리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에는 너무나도 데이터적으로 우리가 본 게 없는데 어떻게 다 관세 인하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지금 일단 시장에 그렇죠. 많은 데이터 디펜던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 또 한켠에서는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게 지금 미국 시장이라는 이 시장만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과열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뭐 PER이 높다, 그게 과열된 거다라고 우리가 단정 짓긴 좀 그렇겠지만 그래도 과거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지금 뭐 PER 뭐 22배 가까운 이런 PER 자체가 과연 이 유동성을 공급을 할 정도의 어떤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일까? 한켠에서는 차입 비용에 대한 부담감, 부채에 대한 부담감 분명히 이제 양쪽에 있어서 요 어떤 시속 게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시장에 대한 어떤 과열,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뭐 골드, 뭐 다 할 거 없이 이런 것들은 지금 대표님께서는 어떤 구간이라고 보고 계세요? 팀장님 아주 예. 명석한 질문 자체를 너무 명석하게 해주셔가지고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고. 예. 근데 그 중에 딱 하나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요. 예. 과열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예. 저희 회사 한번 이런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저 밸류에이션 지표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안 보거든요. 지금 한 22.5배 정도 됐을 거예요. 94년도 401K가 시행되고 나서 지난 30년 동안 S&P 거의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중간에 맞아요. 많이 빠졌지만 금방 회복하고 이번 4월 8일도 마찬가지였어요. 맞아요. 그 우스갯소리로 가장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미국 경기, 미국 주식시장 걱정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과열대로 즐기고. 이제까지 매번 과열이었고 그걸 우리가 이제 굳이 밸류에이션 지표, 펄 이런 걸로 표현을 하는데 22배, 23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보느냐에 따라 시각을 가릴 수 있는 것이죠. 비싸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성장성을 인정받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이 과거의 뭐 10년 평균, 20년 평균은 지금하고 비교할 그런 위치가 아니다. 왜냐하면 경제 구조도 달라졌겠지만 좀 지루하니까 그냥 기업 부분만 한번 보자고요. 닷컴 버블 때라든가 이때가 가장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기업들이 I자 또는 인터넷자만 들어가면 무조건 뛰었을 때, 그러니까 수익이나 매출, 펀더멘털 수치가 개선이 전혀 없이 주가만 떴을 때입니다. 그건 당연히 빠져야죠. 그건 버블이기 때문에. 지금 기업은 어떻죠? 제가 아쉽게 오늘 갖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안 갖고 온 것 같아요. 그 M7 우리가 배트맨이라고 하잖아요. 테슬라 정도 빼고 나머지 7개 회사, 테슬라하고 이제 브로드컴 포함하면 8개 회사니까 테슬라 빼고 7개 회사가 지금 ROE 평균이 몇 프로나 되는 줄 아세요? ROE 평균? 시장 평균이 한 35% 됩니다. ROE라는 게 리턴 온 에코티잖아요. 그렇죠. 순수한 내 돈 투자해서 얼마나 수익을 많이 내느냐. 많이 내는 회사가 135%예요.
135. 애플이 지금 135%고 어. 엔비디아가 117%입니다. 예. 돈을 그만큼 많이 벌고 있어요. 그렇죠. 그 펀더멘털이 아니고 어떤 펀더멘털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 그로스 마진을 보잔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퍼 이런 것만 보니까 막 비싸다 어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로스 마진 이게 100만 원짜리잖아요. 비용 30% 빼고 나머지 70%를 남기고 있다. 이게 그로스 마진입니다. 그렇죠. 엔비디아가 지금 75%고요. 예. 그 테슬라를만 빼고 나머지 회사들이 평균이 50%가 넘어요. 맞아요. 이렇게 막대한 수익성. 그만큼 이제 독점의 위치에서 막강한 이제 힘을 부리고 있다. 그 독점을 정부가 도와줬습니까? 기술력과 시장이 인정해 준 거니까 독과점에 간 겁니다. 예. 그런 걸 우리가 무시하고 시장의 다이내믹스라든가 시장의 어떤 성장성의 어떤 야성이라든가 애니멀 스피릿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무시하면 그걸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의 이제 재미없겠지만 미국의 거시 경제 상황, 소비가 꺾였나요? 지금 돈이 부족해서 목마르고 있나? 물론 아까 질문 주신 거는 굳이 지금 자금을 그 완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느냐? 예. 정책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는 것은 주식 시장 때문에만 인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FMC 위원들 주식 시장 보지 않아요. 예. 정말 중요한 건 청년들, 집 없는 사람들, 대출했던 사람들, 자동차 다 대출로 사고 집 대출로 사고 거기에 딱 연동이 되는 기반이 되는 금리가 정책금리란 말이에요. 지금 30년물 모기지 금리가 6.8, 6.7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책금리가 4.5니까 이런 거를 낮춰줘야 그렇죠. 그 집을 국민들의 살 수 있고. 생활 예. 수준 질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낮추라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덕분에 주식시장이 아니라.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게 경기 펀더멘털이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런 거를 경기 펀더멘털이라고 하는 거지. 예. 주식시장은 정말 펀더멘털의 요 하나 정도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조금 더 크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일부 뭐 과열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뭐 많은 지금 뭐 빅테크들이 벌고 있는 그러한 어떤 수익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매력적이다. 그렇죠. 자,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또 봐야 될 게 있는데 뭐 시장의 뭐 실적 시즌이기도 하고 앞으로 남아 있는 시장에서 우리가 뭐 약간 호재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악재도 분명히 있잖아요. 악재를 봐야죠. 악재 봐야죠. 오늘 좋은 얘기만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양쪽에 약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네. 악재 뭐가 있습니까? 아까 모두 발언에 이제 8월에 가장 변동성이 심하다. 예. 저도 비슷한 말씀. 안 그래도 딱 그 그래프를 갖고 왔는데 지금 띄워주시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예. 스큐 지수 제가 좀 보는 그 변동성 지표입니다. 빅스 지수보다도 예. 향후 30일 동안의 내재 변동성이 굉장히 잘 보여줘요. 일단 스큐 지수가 지난주 후반에 급락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최근의 시장에 대해서 급격한 변동성까지 보는 시장의 참여자들조차도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에도 불구하고 예. 지난 1980년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거의 한 45년 되지 않겠습니까? 오른쪽 바 차트입니다. 예. S&P 500이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얼마나 상승 하락을 했는지를 평균을 내본 거예요. 과연 2월과 8월이 굉장히 좀 저조해요. 플러스긴 하지만 예. 0.1% 정도 수준이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정작 9월 달이 마이너스 거의 1% 가까운 저게 45년 평균이기 때문에 왜? 많이 빠졌을 때는 그게 한 20%씩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저게 9월 달에. 왜 그래 제가 대충 써놨는데 4, 6, 9, 12월 달이 미국 법인세 납부 기간이에요. 겹치죠. 예. 하나. 또 하나는 러시아샤나라고 그래서 예. 제가 이제 모 방송에서 작년에 한번 썼었던데 예. 이게 유대인들의 유대력으로 신년입니다. 9월 말이 9월 말이 10월 1일이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설날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본금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죠. 자본력이 크죠. 예.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신년이 되면 우리나라 마찬가지 기관들이 저기 블로킹도 하고 자산도 좀 일부 정리하고 현금도 포트폴리오 빼고 재정비하는. 이게 딱 겹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름 휴가 시즌 여름 휴가 다녀와서 이제 8월까지 다 다녀오고 나서 오딧 리브라는 게 있어요. 제가 외국계 근무할 때 오딧 감사 휴가라고 해서 그 강제적으로 2주에서 한 달 쉬어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새학기기도 하고 9월이 새학기기도 여러 가지 하고, 뭐 의미가 저희 아들도 있는 어제 이제 달이죠. 출국했는데 예. 하여튼 그런 것들이 딱 겹치고 또 하나는 지난 한 50년간 놓고 보면 닷컴 버블 붕괴한 게 네. 9월이 최악으로 가장 최저점이었어요. 닷컴 버블 붕괴 당시에 2000년 초반에. 그리고 9.11 사태가 9월 달이었죠. 그렇죠. 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글로벌 위기가 공식화된 게 9월 15일 리먼 브로더스가 파산 선언을 한 날이 9월 15일입니다. 그게 이제 쌓이고 쌓여서 이제 9월 달에 완전히 다 무너지는 그런 그러니까 촉매제 수치 역할을 자체가 했네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굵직굵직한 사건 빼면 예. 9월 달에 이렇게 많이 하락을 크게 하진 않았어요. 그런 사건들이 겹쳤고 또 하나는 단기적으로 이제 법인세, 러시아샤나 여름 휴가 다녀온 다음에
이제 매니저들이 리밸런싱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9월달 변동성이 아까 제가 모두에 왜 이제 물가 반영하는 게 9월이 정점이라고들 월가들이 본다 월가에서 예. 그게 딱 저런 게 겹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기술적인 변동성 정도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저 때가 물가가 분명히 반영을 될 테지만 역시 아직까지도 저는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은 일시적으로 끝날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저 정도 한번 9월을 요걸 보니까 9월에 사야겠구나. 그렇죠.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예. 역시 팀장님 9월에 매수를 해야겠구나. 이런 또 생각이 하나는 좀 드는. 중요한 내용일 수 있으니까 예.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악재 하나만 악재라기보다는 악재. 좀 변동성 요인 하나만 더 보고 가시죠. 예. 지난달에 이제 감세안 통과됐지 않습니까? 네. 거기 꼭 제일 중요한 게 5조 원으로 부채 한도 상향 조정했잖아요. 맞아요. 이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을 하는 이유가 그 앞에 지금 데일리 트레저리 스테이트먼이라고 제가 가끔 TGA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나라의 고관인데 연초에부터 계속 지금 지출을 많이 하고 있다. 그 잔고를 보여주는 게 저 데일리 트레저리 스테이트먼이라고 그래서 네네. 매일매일 잔고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참 여담이지만 이 분석하기가 참 편안한 맞아요. 나라인 게 별의별 예, 잔고 데이터도 다 다 제공해. 하여튼 저게 지금 연초에 거의 한 8천억 달러 돼 있다가 지금 3천억 달러 수준으로 확 떨어져 있어요. 그러네요. 요 박스의 가장 그러네요. 우측 하단에 보면 예. 이게 한 몇 달 되면 저게 다 이게 바닥이 날 거란 말이죠. 이래서 지난번에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을 해놨고 저 점선이 부채 한도를 역대급으로 쭉 상향 조정했던 부채 한도 실링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 초록색 점선이요, 그죠? 네네, 점선이 그리고 자주색이 그 미국의 총 부채 수준입니다. 중요한 거 아니고. 예, 예. 저 빨강색 선에서 2021년 22년 1월 달하고 23년 5월 달 경을 쭉 보시면 이 빨강선이 쑥 빠졌다가 위로 쭉 올라갔다가 다시 쭉 떨어지는 추세가 보이시죠? 네, 네. 이게 TGA 잔고예요. 우리가 방금 이전에 봤던 저 TGA 잔고가 보여주는 네. 겁니다. 이게 쭉 올라갔다가 빠졌다는 얘기는 예. 저 22년도 초 23년도 5월 달 당시가 부채 한도 그때 협상 결렬돼 가지고 막 극적 타결하고 맞아요. 이때입니다. 맞아요. 부채 한도 딱 하자마자 예. 저 TJ 잔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채권 발행해야 발행해야죠. 되겠죠. 예.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예, 예. 그런 것들이 발행을 하고 시중의 유동성을 쭉 빨아들이면서 방금 보셨던 TJ 잔고를 다시 쭉 채워놔요. 예. 그거를 보통 한 몇 개월에 걸쳐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셨던 저 빨간 그래프에서 이런 부분은 일단 시장의 유동성을 어느 정도 좀 빨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8, 9, 5, 8, 9, 10 요 예. 정도가 이제 이런 것 저런들이 겹친다는 얘기예요. 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차트네요. 굉장히 중요한 차트고 예. 저희가 보는 유동성 프락시 중에 일부를 갖고 온 건데 뭐 초록색은 RRP니까 그냥 안 봐도 될 것 네네. 같고요. 그래서 잔고를 쭉 늘리는 과정이잖아요. 저게 쭉 올라간다는 얘기는. 예. 그러고 몇 개월 지나서 이제 정부 지출을 또 공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잔고가 쭉 떨어뜨리죠. 감소를 하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번에 이제 협상했으니까 이제 내일 QRE가 또 나오겠네.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건데 예, 예. 쿼터리 리펀딩 어나운스먼트라고 해서 재무부에서 다음 이번 분기, 다음 3분기에 이 채권 순차입 규모, 신규로 발행을 뭐 빌, 노트, 뭐 본드, 단기물, 중기물, 장기물로 쭉 그게 또 내일 굉장히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변동성의 요인이 될 수도 있지 변동성의 않을까 요인이 될 수 있다.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호재에 대해서도 뭐 앞에 많은 설명해 주셨지만 악재에 대해서도 일단 유동성에 대한 이런 부분이 일부 조금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 뭐 또 사실 레그룸 투자 이춘강 대표님 오실 때마다 너무나도 좋은 이야기 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일단 실적 발표가 지나고 나서 다음 주에 또 요 실적 발표에 대한 어떤 빅테크 비유도, 가지고 한번 빅테크에 대해서 논해봐야죠. 한번 또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충하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오늘 7월 29일입니다. FOMC 남아 있고 실적 발표도 남아 있고, 자 8월은 또 유동성에 이미 유동성의 일부 조금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월이다. 이러한 의견까지 오늘 좀 전달해 드리면서요. 자 내일 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저희가 모아서 좀 전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